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백운기의 시사 1번지 1주년 되는 날이라서 앞부분에 저희가 돌잔치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지금 나라가 좀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오늘은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있는 날이지만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여야 관계는 완전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이 협치라는 말은 아예 꺼낼 수도 없고 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종북주사파하고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협치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스테이시님, 앵커님 좋은 날 댓글에 기분 나쁠 수 있겠으나 국민 마음이 지금 만신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또 저희가 1주년 기념 이벤트로 오행시 공모를 했는데 그거 발표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앞부분에 좀 그렇게 됐는데요. 너른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기람 소장. 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는데 야당이 불참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전면 보이콧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들어갈까 말까 많은 고민했을 건데 안 들어가기로 한 것, 보이콧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그 정부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소위 이른바 이 극한 대치 상태, 그 검찰을 통한 전면적인 어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어떤 식으로 어떤 항의는 지금 야당 입장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좀 절제된 형태로 규탄의 의미를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또 헌법 기관으로서의 책무라고 하는 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요. 그런 어떤 논의 속에서 시정연설을 앞두고 오늘 아침 의총을 통해서 어떤 그 검찰 독재 신공안 통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 의미로 오늘 그 전면 보이콧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김두수 수장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보이콧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시더라고요.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 소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뭐 장외로 뛰어나간 건 아니니까요. 국회 안에 있긴 한데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뭐 이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이 아니라 국민에게 예산안 편성을 설명하는 자리다라고 이런 대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 상태에서 보면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협치를 거부하고 완전 여야가 강대강으로 파탄나는 국회를 할까? 그것도 첫 정기 국회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잘하는 소위 검찰을 동원한 협치가 아니라 검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의 야당이 정말 합리적으로 또박또박 잘못을 하면서 그냥 어쨌든 최소한의 항의를 표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말 참을 인자 세계를 새겨가면서 1년 6개월 하면 총선을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남아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좀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야당 역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야당이 시정연설을 제대로 대통령한테 들을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경호 의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조건으로 내건 게 사과 아니었습니까? 그건 무슨 사과냐면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논쟁 때 이 새끼들 얘기했잖아요.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회 야당을 얘기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욕을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시정연설 하는데 와서 듣고 박수치라는 얘기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북주사파 뭐 협치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해명도 없고 그런데 야당 입장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대목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을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그걸 받아야 시정연설 보이콧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혼재돼 버린 것 같은 약간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전선이 너무 물타기가 돼버리고 흐트러져 버린 것 같아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 그다음에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까지 거기다 얹어가지고 야당 탄압을 검찰을 동원해서 하는 것 때문에 시정연설 보이콧하겠다. 이 이전에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바이든과의 대화에서 이 새끼라고 했던 그 나중에 김은혜 수석이 아니 우리 야당을 겨냥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협위원장들과 윤 대통령이 간담회 하면서 종북주사파 겨냥 얘기했지만 그건 분명히 야당을 또 겨냥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사과를 해야 우리가 듣겠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 전선이 너무 확대돼 버린 게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굉장히 급해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설득을 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그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장성철 소장 더구나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어제 또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투쟁을 하시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기도 하고 절대다수 의석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정연설장에서 본인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에 불참한 야당, 그것이 민주당. 그렇게 좀 낙인 찍히는 것도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가진 것은 가장 큰 힘은 국회 의석수거든요. 그래서 뭐 거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야외에 나가서 장애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국회 내에서 투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김두수 소장? 제가 이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딱 15년 전 MB 이명박 정부 때 예.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두원 사단을 쫓아내고 자기 형인 이상득 의원 직계로 다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난데 그 뒤에 한 게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결국 그 망신 주기를 통해서 엄청난 우리 민족적 비극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게 그거 재판입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되지만 다음에 한 번 반복될 때는 희극으로 반복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뭐 문재인 대통령 소환까지 해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한 번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식의 어떤 아주 그 치열한 뭐 벼랑 끝 대결 이런 거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면 저는 이해가 가긴 합니다. 뭐 이기기 위해서 자기 편을 결집시켜야 하니까요. 1년 반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가서 만 1년 6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앞으로 국회가 계속 열릴 것이고 내년 1년 동안 선거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정말 검찰의 칼날이 계속 휘두르면 국민들이 옛날 지지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줄까? 전혀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생각해 보면 전략적 관점이 없거나 국가의 이게 풍전 그 등화와 같은 위기, 국가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거에 대한 뭐 최소한의 관념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듭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실 이것은 이제 정치가 없는 거죠. 정치가 실종된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이번 일에 대해서 잘했다는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이동희님 처음으로 잘했다. 한 번도 민주당 지지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경호 의원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열리고 또 보수 집회 열리고 지금 정부 출범한 지 6개월 더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퇴진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게 다 정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해법이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그 집회에 참여한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사실 6개월도 안 된 정권을 향해서 퇴진이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금기처럼 다뤄져야 될 사안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탄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또 국회에서의 의결, 헌법재판소에서의 수용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작정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건데 그게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제기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역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집권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뭔가 혁신적인 획기적인 국민을 향한 손짓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해법이 안 나올 거다. 그 구체적인 해법은
차근차근 말씀드려야겠죠. 근데 정기랑 교수 이 정치 실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다고 하고 또 되게 이렇게 시정연설하기 전에 국회의장하고 환담하지 않습니까? 참하시면서 네. 그것도 안 한다고 했으면 대통령이 국회 와서 시정연설하는 것은 이제 국민에게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야당이 협조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안 온다고 하면 뭔가 그 노력을 좀 해서 다시 좀 미뤄본다든지 또는 정 안 되면은 대통령이 만하고 총리가 대도간다든지 뭔가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노력은 일절 보이지 않고 그냥 고예요. 네.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야당이 이제 협치는 뭐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생을 외면하고 극한 대치 상황으로 여야가 가고 있는데 뭔가 대통령이 직접 어떤 정치를 복원시키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역할 자체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떤 진영에 오히려 어떤 그 앞장서서 이를테면 지금 현재 현존하는 169석의 야당을 사실상 뭐 주사파가 움직이는 뭐 세력 정도로 생각하는 그 인식에서 저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뭐 정치 지금 실종 얘기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 궁극적인 책임은 야당의 어떤 검찰 수사야 뭐 검찰 수사대로 가야 되겠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어떤 정치를 복원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당의 역할, 이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요. 압수수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비아냥 수준이에요. 어쨌든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가되 또 여야는 결국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어떤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평론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는 겁니다. 여야가 싸우는 것은 항용 있는 일이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면서 감정 다 펼쳐놓고 싸우는 것도 참 보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정치를 지켜봐 왔지만 또 국감장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죠. 김우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술자리 참석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장성철 소장 뭐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동백 아가씨 뭐 불러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죠? 그렇죠. 어떠한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7월 19일 날 20일 날 이럴 때에 강남의 어떤 한 바에서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올해? 네. 그러면은 대통령 취임하고? 그렇죠. 네. 그때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렇게 모여서 뭐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했다라는 그러한 제보를 받고 김우겸 의원이 어제 이제 폭로 아닌 폭로를 했는데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적어도 뭐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에서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일이라면 좀 더 사실관계를 팩트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그 자리를 주최했다라고 하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은 나 그런 일 없다. 내가 그 더 탐사라는 언론사의 기자와 통화를 해서 나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가고 국감장에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우겸 의원이 어떠한 좀 평가에 대한 책임도 있고 법적인 책임도 좀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폭로다라고 인식될 만한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도수 소장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사실이라면 엄청난 건데
그런 부분을 확인도 안 하고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을까요? 일단 여의도 건에 정확하게 여긴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이런 그 노래 주점 같은 어떤 그 장소에 가고 그래서 노래를 불렀고 뭐 2차를 했고 이런 소문이 파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 이미 뭐 본인 여당 쪽 뭐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자기도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김의겸 의원도 뭔가 그걸 들은 사람이 이야기한 걸 녹음한 걸 이제 이게 다시 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한 건 사실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닮은 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 보고 뭐 눈에 띄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도 뭐 미리 와 있었고 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 모양인데 본인이 아주 강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한동훈 닮은 사람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혹시라도 오해라면 왜 이런 오해를 받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계속 술자리 그리고 뭔가 이 그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에 자기 본인이 나타나야 될 자리에 안 나타나고 이런 것이 다 그런 의혹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도는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 사실일 수 있을까요? 저도 참 귀를 의심했는데요. 이를테면 경호원들도 예.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신분으로 거기를 갔다는 얘기는 경호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둘째는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있었다. 그렇다면 짐작컨대 그들이 마련한 자리에 갔을 수 있는 근데 30명이나 모이면 소문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소문이 나죠. 그런 점에서 저는 김의겸 의원이 질의 순서까지 바꿔서 했다고 한동훈 장관이 반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엔 주전선이 지금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에 더 오히려 공격 대상 포인트를 잡고 했다면 조금 더 사실 확인을 하려고 나섰어야 될 거고 근데 그걸 한동훈 장관 참석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법사위니까 뭐 그랬겠죠. 만약에 운영위에서 또 이런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으로 제기가 됐다. 한동훈 장관이야 뭐 참석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그냥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넘어가 버렸으면 어떨까 하는 건데 물론 부적절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답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은 전혀 술을 안 마신다. 예. 내가 새벽 3시까지 거기에 있다. 그런 식의 이제 반격 때문에 사실은 김의겸 의원의 사실 확인에 대한 뭐라 그럴까 조금 공세에 그 칼날이 조금 무뎌져서 이게 하여튼 좀 항상 제가 보기엔 야당은요 주된 공격 목표가 뭔지를 좀 가려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얘기를 술 안 마셔도 3시까지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민간인들이 있는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첼로 연주 칭찬하고 그랬다고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는데 정말 믿기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옆에 있었다면 말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한동훈 장관 답변은 만약에 그러면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서 어떤 공직이든지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타짜 영화에서 뭐 이런 건 나오죠. 나는 뭐를 걸겠다. 그런데 영화를 많이 봤나 봐요. 아니 김의겸 의원이 뭐 김의겸 의원이 먼저 뭐 걸 생각 없냐 뭐 이런 나는 뭘 걸겠다 이 얘기의 발단은 제공했어요 그 전 질의에서. 근데 저는 최근 한동훈 장관의 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동훈 장관의 태도 이건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이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소위 뭐 그 국회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속에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지금 답변에 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태도를 보면 야당 의원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매번 뭐 무슨 직을 걸겠다든지 말싸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하나의 방편을 삼고 있다. 저는 차라리 한동훈 장관 이럴 거면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정치인의 길에 나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요즘에 한동훈 장관 답변하는 것도 그렇지만 감사원장도 그렇고 또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그 전에 흔히 국회에서 보던 국무위원들 답변 태도와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장성철 소장? 그렇죠. 뭐 문재인 정권 때 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박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뭐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 많이 혼내주시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바뀌고 정권 바뀐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무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취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냉정하게 차분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좀 흥분하는 모습 보이는 것은 그래도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두 소장도 이렇게 보고 느끼셨겠지만 거의 뭐 의원들 질문하면 질문이 끝나기 전에 막 답변을 시작하고 막 그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각제 국가에서 예비 장관과 지금 현재 장관이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이렇게 격렬할 수는 있습니다. 둘 다 정치인이고 그런 이제 문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통령제의 행정부와 국회는 좀 다른 위상의 다른 관계인데,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이 다 정치인으로 그냥 돌변해 가지고 뭐 실질적 국민의 질문에 관계없이 당신 정치인의 1대1 싸움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고, 아 저러면 다음 총선에 나오시겠구나, 이제 이렇게들 국민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러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뭐 정치적 체급을 높인다든가 어떤 그런 중요한 계기로 삼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회 답변을 활용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한 모습으로 또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대통령을 보스로 모시고 있는 부하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제 하의 국무위원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일 수 있을까요, 윤경호 의원?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설사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처벌은 안 받지만 이렇게 큰 의혹을 제기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답변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뭔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아무리 면책특권이지만 그런 태도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저는 국무위원들 또는 청와대 수석들의 답변 태도의 변화가 어떤 그 분기점이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마이크를 잡고 홍보수석으로 대변인으로 전면에 등장한 시점부터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도 굉장히 공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마 대통령의 질책 내지는 지침이 한 번쯤은 있었던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뒤로 수세적으로 물러나기만 하느냐. 공세적으로 해라. 그런 다음부터 아마 저는 장관들도 그렇고 청와대 수석들도 그런 뭔가 통일된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게 감정이 섞여버리면 정말로 그건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국민 감정에 역행하는가는 뭐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잘 얘기하셨으니까. 윤경호 의원도 기자시고 김무겸 의원도 기자 출신인데 기자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게 팩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팩트 확인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의혹이 앞선 건지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던 건지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 꼼짝없게 하는 방법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사진 이런 것을 제기했을 때 추가로 다시 한번 뭐 부인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를 걸겠냐 그럴 때 여기 있지롱 이러면 딱 끝나는 건데 이렇게 의혹만 제기하니까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는 김의겸 의원께서 좀 더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뭐 법사위 국감 현장에서 밀어붙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여의도 내의 어떤 그 이른바 거의 매일 밤 다양한 술자리가 벌어진다더라 이런 얘기만 갖고 더 이상 취재가 안 되면 민주당이 좀 더 전략적으로 싸울 것을 많은 국민들 바라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